할아버지,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날 대학병원 복도에서 독일 의료진과의 소통이 끊기며 원활한 계약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믿기 힘들게도 유창한 독일어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10조 바이오 기업과 한 가족의 운명은 단 몇 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소년이 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지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신촌 뒷골목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17살 소년이었어요. 마른 체격에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자전거 뒤에는 신문 묶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일이었어요. 지우는 이 일을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신문을 하나씩 꺼내 각 집문 앞에 놓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절반쯤 배달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잠깐 쉬려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독일어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해진 책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지우는 벤치 위 가로등 불빛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독일어 단어들을 따라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10분쯤 쉬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지, 세 번째 단지를 돌았어요. 새벽 6시가 되자 모든 배달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신문 대리점으로 자전거를 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돈은 15,000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하루를 버티기엔 충분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2,000원짜리였어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에 자퇴한 학교 교복이었어요. 다른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세탁을 해도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침 7시 지우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한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3층 끝 방이 지훈의 집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스위치를 켜자 잡음이 들리더니 독일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발음을 따라하고 문장을 흉내냈습니다. 공책에 받아 적기도 했어요. 책상 위에는 독일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어요. 의학 용어 사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수진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지훈을 가진 거였어요. 유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물어봐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을 혼자 키웠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독일어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었어요. 지훈이 11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일하던 병원 복도에서였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병원은 어머니를 퇴원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지우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공부해. 독일어 공부해. 엄마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뤄줘. 네. 세상은 넓단다. 여기서만 살지 마. 너는 더 큰 곳으로 가야 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보호시설에 잠깐 있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14살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을 얻고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학교는 16살에 자퇴했습니다. 학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독일어 책과 낡은 라디오가 있었어요. 지우는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독일어를 익혔습니다.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합격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지훈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오전에는 잠을 자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지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훈은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촌 대학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했던 병원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복도에서 쓰러졌던 날, 응급실로 옮겨졌던 날.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고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서 2명이 뒤를 따랐어요. 다른 차에서는 외국인이 내렸습니다. 백인 남성이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같았어요. 일행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도 궁금해서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노인과 외국인이 한쪽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비서들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지훈은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쪽을 힐끔힐끔 봤어요. 외국인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비서 중 한 명이 통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외국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도 난처해 보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외국인이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노인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외국인은 그대로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비서가 노인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해.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박사님이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 계약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 슈미트 박사, 통역사를 다시 구해야겠습니다. 이진우 상무가 추천한 사람은 실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 의학 용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봐.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병원을 나갔어요. 비서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 나는 그냥 신문 배달하는 학생인데.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지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슈미트 박사를 입력했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암 연구자였어요. 세계적인 의학자였습니다. 지우는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 슈미트라고 입력했어요.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바이오텍 슈미트 박사와 항암제 기술 제휴 협상 중. 지우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내 제약 대기업 한국 바이오텍이 독일의 슈미트 박사와 차세대 항암제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다. 강성만 회장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강성만 회장. 지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까 본 그 노인이었어요. 지우는 강성만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자수성가 신화, 강성만 회장. 무일푼에서 시작해 10조 기업 일군 입지전적 인물. 7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지우는 강성만의 사진을 봤습니다. 분명히 아까 본 그 노인이 맞았어요. 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강 회장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신? 가족이 없다고? 지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지우는 도서관에서 독일어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슈미트 박사의 답답한 표정, 강성만 회장의 지친 모습. 만약 내가 통역을 할 수 있다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독학으로 공부한 학생일 뿐이야.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다시 만난다고 했는데 잘 될까? 지우는 책을 덮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독일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중이 잘 됐습니다. 의학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발음을 따라하고 뜻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대학병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그곳에 가볼까?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다시 대학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구석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책에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본 외국인 슈미트 박사였어요. 혼자였습니다. 박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길을 찾는 것 같았어요.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지만 직원들은 바빴습니다. 박사는 영어로 물었지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박사의 표정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지도를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된 표지판을 보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지우는 그냥 학생일 뿐이었어요. 교복도 낡았고 가방도 해졌습니다. 박사가 복도를 잘못 들어가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쪽은 2번 병동이었어요. 박사가 찾는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박사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독일어를 들은 게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독일어를 하십니까? 박사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떨렸어요. 오, 정말 반갑군요. 길을 잃었어요. 종양연구센터를 찾고 있는데 박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저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우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박사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표지판이 다 한글이라 어렵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우는 천천히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은 됐어요. 학생이에요? 박사가 지훈의 교복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디서 독일어를 배웠나요? 발음이 꽤 좋은데. 혼자 공부했습니다. 책이랑 라디오로요. 박사가 놀라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혼자 공부했다고? 대단한데요. 종양연구센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찾았네요. 천만에요. 지훈이 돌아서려 하자 박사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시간 있나요? 네. 실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한국 회사 회장님과요. 그런데 통역이 문제예요.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통역사가 있었는데 의학 용어를 잘 몰라서 힘들었어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문 통역사가 아닌데요. 괜찮아요. 어제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대화만 통역해줘도 돼요. 그때 멀리서 강성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비서 2명과 함께였어요. 지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가 회장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독일어를 할 줄 압니다. 오늘 통역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서가 회장에게 통역했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교복, 해진 가방, 말라 깡통한 체격. 학생이 통역을 할 수 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혼자 공부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봤어요. 지금 다른 통역사 구했나? 아직입니다, 회장님. 의학 용어 아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회장은 다시 지훈을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네. 일행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뒤를 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가장 끝에 섰어요. 통역사 위치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소통이 잘 안 돼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우는 독일어로 통역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통역을 알아들은 거였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박사가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회장이 지훈을 힐끔 봤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와 소개가 오갔어요. 지우는 양쪽의 말을 차례로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라디오로 들으며 연습했던 발음들이 도움이 됐어요. 3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소통이 되니까 박사도 편해 보였고 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사가 일어서며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은 잘 됐어요. 다행입니다. 지훈은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도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름이 뭐지? 강지훈입니다. 강지훈? 회장은 지훈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성이 강씨구나. 네. 회장은 지훈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내일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있어. 다시 와줄 수 있겠나? 지훈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국바이오텍 회장 강성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요? 응. 통역 비용은 제대로 줄게. 지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신문 배달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교복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낡아 보였지만 최선이었어요. 오전 10시 한국바이오텍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학생이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깨끗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성만 회장, 슈미트 박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왔구나. 앉아. 회장이 지훈에게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통역사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나는 이진우 상무야. 오늘 계약 담당이지. 상무가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지훈입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먼저 자료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박사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통역했어요. 박사는 항암제 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이 물질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입니다. 특히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타겟으로 합니다. 지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이 물질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고 하십니다. 특히 EGFR 수용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을 쳐다봤어요. 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요. 그리고 EGFR은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의 약자입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네가 의학 용어를 아는 건가? 조금 공부했습니다.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임상시험 단계, 부작용, 효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어머니의 책에서 봤던 단어들, 라디오로 들었던 발음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통역했어요. 상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측 제안입니다. 상무는 조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독일어로 통역했어요. 박사가 조건들을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기술료는 50억 원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은 3년입니다. 지훈은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상무가 회장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박사가 3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박사가 한 말과 달랐어요. 분명히 50억 원과 3년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괜찮겠군.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상무가 거짓말을 한 건가? 왜?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특허권은 공동 소유를 제한합니다. 50대 50으로요. 지훈이 통역하기 전에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박사가 70대 30을 제안했답니다. 우리 쪽이 70%요.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틀렸어요. 분명히 50대 50이라고 했는데. 박사가 지훈을 봤습니다. 통역이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훈은 박사의 말을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는 이미 회장에게 다른 내용을 말한 뒤였어요. 미팅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통역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상무가 계속 조건을 바꿔서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은 그냥 학생일 뿐이었어요. 회사 일에 끼어들 권리가 있을까? 2시간 후 미팅이 끝났습니다.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좋은 대화였습니다. 제안하신 조건들 검토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통역했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박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훈도 나가려 했어요. 지훈 학생, 잠깐만.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했어. 의학 용어까지 완벽하더군. 감사합니다. 상무가 지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통역료야.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지훈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무가 조건을 조작한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오늘 일은 비밀이야. 알겠지? 네. 회사 기밀이거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교복을 입은 말라깡통한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지훈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지훈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상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회장을 속이려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어요. 상무의 거짓말을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훈 학생인가요? 저는 강 회장 비서실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최종 계약 조인식이 있습니다.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지우는 다시 한국바이오텍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강성만 회장과 슈미트 박사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진우 상무가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상무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제 회장에게 거짓으로 전달했던 조건들이었습니다. 기술료는 30억 원, 개발 기간은 2년, 특허권 배분은 70대 30입니다. 박사가 통역을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독일어로 통역했어요.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안한 조건이 아닌데요. 지훈이 통역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50억 원, 3년, 50대 50을 제안했습니다. 박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통역했어요.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박사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가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뭐? 상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미팅에서 박사님은 분명히 50억 원, 3년, 50대 50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생? 상무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상무를 제지했어요. 잠깐. 지훈 학생, 확실한 건가? 네, 회장님. 제가 통역하는 동안 상무님께서 다른 내용을 회장님께 전달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상무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이 상무 정말인가? 상무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학생이 착각한 겁니다. 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이 상무를 보며 말했어요. 이 상무 왜 그랬나? 왜 조건을 바꿔서 전달한 거야? 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당장 나가. 인사팀에 연락해서 징계 절차 밟도록 하겠어.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상무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박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쪽 실수였습니다. 지훈이 통역했어요.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회장과 지훈만 남았어요. 회장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쉽지 않았을 텐데. 회장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학생, 어떻게 의학 용어를 그렇게 잘하나? 혼자 공부했다고 했지? 네. 어머니가 남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는 독일 유학을 꿈꾸셨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셨죠.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나?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성함이 뭐였지?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수진입니다. 한수진? 회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대학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셨나?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자네 아버지는 누군가?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한수진이라는 여성을 알았어. 그 사람도 독일 유학을 꿈꾸던 병원 직원이었지.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지. 사업 기회와 사랑 중에서.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사업을 택했어. 그리고 수진이를 떠났지.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인가요?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자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자네는 손자?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자네는 내 손자야.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0년 만에 끊어진 가족의 실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자? 할아버지? 회장은 지훈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놀랐지? 저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의자에 앉혔어요.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들어봐.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회장은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이야.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대학병원 경비원이었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병원 청소부였어. 우리는 지하 휴게실에서 자주 마주쳤지. 같은 처지였거든. 지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꿈이 있었어. 독일에 가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매일 독일어 책을 읽었어. 라디오로 방송도 들었고. 지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함께 미래를 꿈꿨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투자자 한 명이 나를 찾아왔어. 제약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지. 큰 기회였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가족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라는 거였지. 결혼도 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민했어. 수진이와의 사랑 아니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그래서 나는 기회를 택했어. 수진이에게 헤어지자고 했지.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뒤였어. 돌이킬 수 없었지. 회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비겁하게. 수진이를 혼자 남겨두고. 그리고 성공하셨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성공했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지. 10조 기업을 만들었어. 회장은 지훈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자랐대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요. 가난했어요. 늘 배고팠고 늘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암에 걸리셨을 때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냥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11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다만 때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회장의 흐느낌만 들렸어요. 회장이 눈물을 닦고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지훈은 놀라 회장을 봤습니다. 네, 자네는 내 손자야.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야. 이제라도 내가 돌봐주고 싶어. 하지만 학교도 보내줄게.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될 수 있어. 원하는 거 다 시켜줄게.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겼고 거대한 기업의 손자가 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 회장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어서 건넸어요. 내 개인 전화번호야. 언제든 연락해. 지훈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볼 뻔했어. 회장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통역료야. 받아. 너무 많아요. 아니야. 자네가 구한 건 10억 원이 넘는 손실이었어. 이 정도는 당연해. 지훈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조심히 가고 꼭 연락해. 지훈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훈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지훈은 대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용서해줘.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전화번호를 쳐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언덕 한쪽에 있는 초라한 비석이었습니다. 지훈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던 그분이에요. 지훈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것, 통역을 한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분명히 괜찮다고 하실 거죠? 용서하라고 하실 거죠?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 들을게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지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연락해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 같이 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어머니 묘소에 같이 가주세요. 어머니한테 인사하러요. 그래, 그래야지. 당연하지. 다음 날 할아버지가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묘소 앞으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석을 보는 순간 멈췄어요. 수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수진아, 나야. 성만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 정말 늦었지. 40년이나 지나서 왔어.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할아버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어. 내가 버린 사랑, 내가 버린 가족을 생각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잘 자랐을까? 행복했을까? 찾으려고 했어. 몇 년 뒤에.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갔더구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왔어. 우리 손자를 만났어. 지훈이를 만났어. 할아버지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지훈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잘 키웠구나.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의학 용어도 알아. 내 꿈을 물려받았더구나. 이제 내가 돌볼게. 내가 못해준 것들 내가 해줄게. 약속해. 할아버지는 다시 비석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맙다, 지훈아. 나를 받아줘서.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두 사람은 묘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어머니 묘를 옮기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곳으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자. 그리고 지훈이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암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꼭 의사 만들어줄게. 할아버지는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지훈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6년 만에, 아니 40년 만에 끊어진 가족의 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한다. 우리 손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자. 집으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지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비석을 보았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 갈까? 네, 할아버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언덕 위 묘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침 7시였습니다. 넓은 거실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강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좁은 고시원이 아니었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씻고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벌써 앉아 계셨습니다. 일어났구나, 지훈아.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지훈은 교복이 아니라 깨끗한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예전처럼 말라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모의고사지? 네. 긴장돼요. 긴장할 것 없어. 넌 잘할 거야. 지우는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목고 편입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독일어 공부는 어때? 재미있어요. 어제 슈미트 박사님이 화상통화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 박사님이 자네를 정말 좋아하시더군. 슈미트 박사와 한국 바이오텍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됐습니다. 항암제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어머니 묘소 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오랜만에 인사드리자. 어머니의 묘는 이미 좋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언덕이었어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우는 학교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지훈아, 잠깐. 네.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지훈은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한국 바이오텍 주식 증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자네 몫이야. 회사 지분 10%야. 할아버지, 이건 너무. 아니야. 자네가 구한 회사야. 당연히 받아야지. 할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자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리고 내 후계자야. 후계자요? 그래. 나도 이제 늙었어. 언젠가는 자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하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도 되고 회장도 돼. 둘 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의사. 멋지지 않니? 지훈도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 도착한 지훈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전과 달리 친구가 많아졌어요. 지훈아, 점심 같이 먹자. 응, 그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지문을 읽었습니다. 누가 해석해 볼 사람?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아, 해봐. 지훈은 유창하게 해석했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 지훈아, 넌 정말 독일어 천재구나. 친구들도 감탄했습니다.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해? 혼자 공부했어. 말도 안 돼.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하면 돼. 방과 후 지훈은 한국 바이오텍 본사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갔어요. 할아버지를 도우려고요. 회의실에서 할아버지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참석했어요. 슈미트 박사와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내년이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모두 수고하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와 지훈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훈아, 이 회사가 다 자네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자네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고 가족을 되찾게 해줬어.
지훈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맞는 말이야. 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의사로서도 통역사로서도. 할아버지는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할아버지를 살렸잖아.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 비석이 서 있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요. 의대 준비도 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지훈이 잘 크고 있어. 내 꿈을 이루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앞으로 더 잘 돌볼게. 약속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행복하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자네가 와서 내 인생이 의미가 생겼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은 요리할게요. 오, 우리 손자 요리 실력 늘었네. 저녁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무엇이요? 할아버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신촌 뒷골목 어딘가에는 지훈이 쓰던 자전거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없는 자전거였지만 그 자전거는 지훈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 옆에는 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10조 기업을 구했고 끊어진 가족을 다시 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지훈과 강성만의 이야기였습니다.